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혼잣말,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말을 만들어내며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의 행위로 본다. 부다께서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업이 되며 업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다. 말은 그 과정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말은 때로는 사람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쉽게 다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는 이유를 타인의 말에서 찾는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비난, 비교, 냉소적인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남의 말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가 더 깊은 원인이 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는 깊이 무너진다. 이 차이는 마음의 기반에서 비롯되며 그 기반은 평소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다께서 말씀하신 8정도 가운데 정언은 올바른 말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니다. 말은 곧 마음의 방향이며 마음의 상태가 말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탐욕,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 스스로를 크게 보이려는 마음이 말에 담길 때 그 말은 상대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말을 요구받는다. 자기소개, 성과 보고, SNS에서의 표현, 인간관계 속에서의 해명과 설명까지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때마다 마음은 미묘하게 긴장하고 불안해지며 타인의 반응에 예민해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 통제력을 잃은 상태로 본다. 망언하는 개념은 흔히 거짓말로만 이해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망언은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꾸며낸 말,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말 모두가 망어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러한 말은 상대를 속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흐리게 만든다. 마음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방어적이 되며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아만이다. 아만은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미묘한 마음의 습관을 의미한다. 아만이 말과 결합할 때 우리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말을 하게 된다.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불안이 숨어 있다. 아만에서 나온 말은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지키기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진다. 이 글은 부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 가운데 특히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유형의 말을 이야기한다. 그 말들은 특별히 악의적이지도 명백한 거짓말도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그 말들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한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야기는 이론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 말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선택했고, 그 말이 어떻게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간다. 그 과정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교리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로 등장한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이 긴장되는지, 어떤 말을 한 뒤에 괜히 불안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말은 바꾸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은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여기서 다루는 말들은 모두 당신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너무 익숙해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말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판단하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굳이 자신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말이 부드러워질 때 삶 역시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붓다가 말로 전하고자 했던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가르침이다. 우리는 흔히 말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고 지나가면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말은 들리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상대의 마음에 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한 사람 자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새겨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이 많아도 마음이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쉽게 지친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말이 업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말은 의도를 품고 태어나며 의도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흔들리고 마음이 집착하면 말은 과해지며 마음이 자신을 지키려 하면 말은 날카로워진다. 이 모든 말들은 외부를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화살과 같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드러내려는 표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노출된 상태가 된다. 현대인은 특히 이 취약함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능력, 성과, 성격, 가치관까지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말하고 묻지 않은 것까지 설명하며 오해받지 않기 위해 미리 방어적인 말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밖으로 끌어내어 타인의 반응에 맡겨버린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마음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밖으로 흘러가면 대상에 따라 기쁨과 괴로움이 반복된다. 마른 마음을 가장 빠르게 밖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다. 특히 자신의 이미지를 다루는 말, 자신을 설명하거나 포장하는 말은 마음을 깊이 외부에 묶어둔다. 그 결과 타인의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작은 표정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망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망언을 고의적인 거짓말로만 생각하지만 불교적 망언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과 관련된다. 스스로의 불안, 두려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말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도 망어가 된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태어난 마음이 이미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소모시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해명할 때를 떠올려 보자. 표면적으로는 솔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과 비판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다. 이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하게 된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내면의 중심은 약해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말로 인한 취약함이다. 아만 역시 마찬가지다. 아만은 단순히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의 습관이다. 이 습관은 말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성취를 강조하거나 특별함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겉보기에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다른 얼굴이다. 정말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쉬지 못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곧 수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돌아온다. 말이 간결해지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린다. 이 글은 말을 줄이자는 권유가 아니다. 침묵만이 답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말의 개수가 아니라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언제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든다. 집착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부담을 남긴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온 말은 짧아도 힘이 있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서로에서 다루는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함은 약함이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이 외부의 평가에 쉽게 노출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잘 말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떤 말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이제부터 다루게 될 이야기들은 모두 이 질문으로 이어진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말에 끌려다니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삶의 중심을 되돌려 놓는다. 말이 왜 인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가? 사람은 몸으로 상처를 입으면 바로 알아차린다. 피가 나고, 통증이 느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남긴 흔적을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이 남긴 흔적이 육체의 상처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본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생각이라는 형태로 계속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말이라고 보셨다. 행동은 준비가 필요하고 감정은 시간이 지나야 폭발하지만 말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 그 순간 말은 마음의 가장 솔직한 상태를 드러낸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오랫동안 말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왔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사람이 취약해지는 순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마음이 바깥에 가 있다. 타인의 시선, 평가, 반응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말은 이 바깥으로 향한 마음을 가장 빠르게 강화시키는 도구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오해받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늘린다.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다. 이 불안은 상대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먼저 작용한다.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계속 밖으로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보여주고, 지키고, 설명하고, 포장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소모라고 본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쉴 틈이 없어진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 자신의 생각, 선택, 감정, 성격을 말로 규정하는 순간 사람은 그 말에 묶이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말들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이 된다. 그 말과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다시 말을 덧붙여 자신을 수정하려 한다. 이 반복이 마음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자신을 고정시키려 한다. 오늘의 나를 영한 나처럼 설명하고 지금의 생각을 확고한 신념처럼 말한다. 이때 말은 무상을 거스르는 도구가 된다. 무상을 거스르는 순간 고통은 생겨난다. 말이 많아질수록 고통의 씨앗도 함께 늘어난다. 직장인 정우진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때 항상 길게 말하는 편이었다. 오해를 남기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의도가 왜곡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하고 과정과 감정을 덧붙이고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다.
처음에는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눈치채고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그럴수록 말은 길어졌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우린 회의가 끝난 뒤 늘 지쳐 있었다. 자신이 잘 말했는지, 혹시 오해받지는 않았는지 계속 곱씹었다. 그의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에 가까웠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말을 통해 마음을 보호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계속 밖에 노출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반응에도 크게 흔들렸다. 이것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말이 취약함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통제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말은 상대의 해석 속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부터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말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사람은 불안해진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정정하고 덧붙인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소모된다. 부다께서는 침묵을 권한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라고 가르치셨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말이 신중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는 역설처럼 보이지만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적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휘둘린다. 그 이유는 마음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말은 무조건적인 솔직함과 다르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방임에 가깝다. 마음을 거르지 않고 말로 쏟아내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혼란을 그대로 전염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정직함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말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말이 마음의 상태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불안을 키우고 집착에서 나온 말은 집착을 강화한다. 반대로 안정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통해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보인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다. 말을 줄이지 못한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인 것도 아니다. 다만 말이 나올 때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그 미세한 긴장, 설명하고 싶어지는 충동,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취약함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말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마음이 나를 보호한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진다. 말이 단순해지면 삶은 덜 복잡해진다. 이것이 붓다가 말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해 보여준 가르침이다. 말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밀려나고 있는지를 감지한다. 이 과정은 매우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표정 변화, 짧은 대답, 침묵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되짚는다. 방금 내가 한 말이 문제였을까? 너무 강했을까? 아니면 부족했을까? 이 생각의 반복은 마음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 관계로 확장된 모습으로 본다. 관계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때 말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도구가 된다. 말이 많아질수록 이미지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작은 균열에도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말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족은 가장 편안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깊이 남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가족 앞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기지 않는 것과 다듬지 않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살피지 않은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 특히 감정이 섞인 말은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큰 흔적을 남긴다. 주부 한지연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피로를 말로 표현하곤 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말들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이해와 공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그 말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반응을 느끼고 더 서운해졌고 서운함은 다시 말로 나왔다. 그녀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음은 더 고립되었다. 지연의 경우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힘들었고 지쳐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말이 태어난 마음의 상태였다. 그녀의 말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서 나왔다. 이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수록 말은 더 강해졌고 그 강함은 관계를 밀어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외로워졌다. 말로 마음을 드러냈지만 마음은 더 닫혀버린 것이다. 말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떤 감정을 반복해서 말로 표현하면 그 감정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슬픔을 계속 말하면 슬픔은 정체성이 되고 분노를 계속 말하면 분노는 습관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축적이라고 본다. 말은 업을 쌓는 가장 빠른 방식 중 하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강화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뿐만 아니라 글과 영상으로 끊임없이 표현한다. 표현은 곧 존재의 증명이 된다. 그러나 이 표현의 반복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밖에 고정시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알아차리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친다. 말은 붙잡는 행위가 되기 쉽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직접 마주할 기회를 잃는다. 말은 생각을 덮고 생각은 감정을 덮는다. 그래서 말이 멈출 때 비로소 감정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피할수록 마음은 더 취약해진다.
불교 수행에서 침묵은 특별한 수련이 아니다. 침묵은 마음이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행위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의 파동도 잦아든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억지로 말을 참을 필요는 없다. 다만 말이 나오려는 순간,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진다. 말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이유는 말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반복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불안으로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아의 이야기라고 부른다. 자아의 이야기가 강할수록 사람은 쉽게 상처받는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선명해진다. 자신의 중심이 말이 아니라 마음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리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말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사라진다. 이러한 상태는 특별한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차려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바로 말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지나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면 마음은 한결 단단해진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말이 줄어든 관계는 더 깊어진다. 불필요한 설명과 방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그 여유는 상대에게도 전달된다. 관계는 말이 많아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 깊어진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흔드는 손이다.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드러난 마음의 습관이 나를 무너뜨린다. 이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의 도구가 된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특히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가? 그 말들은 왜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 말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말 속에서 조용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취약함을 키우는 첫 번째 말.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변명하는 말. 사람은 언제 자신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불안할 때다. 자신이 오해받을까 걱정될 때, 평가가 내려질 것 같을 때, 혹은 이미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사람은 말을 덧붙인다. 이때의 말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이 수행을 거스르기 시작한다고 본다.
부따께서 망어를 경계하신 이유는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다. 망어는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말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도 망어의 성질을 띈다. 그 말의 출발점이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듣는 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만 더 소모시킨다. 회사원 김민수는 상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항상 말을 길게 했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의 의도를 먼저 밝히고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업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늘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충분히 정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다. 민수는 설명을 많이 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상사는 그의 말에서 확신보다는 불안을 느꼈고 동료들은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민수는 이런 반응을 감지할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이 악순환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말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계속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말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을 부른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말하지 않은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혹시 저 부분을 오해하지 않을까? 이 말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상대의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 마음이 자기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사람은 언제나 취약하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를 정이라고 부른다. 정은 고유함이 아니라 중심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반면 중심이 흔들린 사람은 말을 붙잡는다. 말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은 결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말은 오히려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변명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진다. 변명은 잘못을 부정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울 때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명한다. 이 변명은 말하는 순간에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마음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힌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른다. 불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약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변명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내적 확신에서 나온다. 이 확신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된다. 김민수는 어느 날 중요한 실수를 했다. 이전 같았으면 그는 즉시 상황 설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설명도 해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렸다.
상사의 반응도 생각보다 담담했다. 그 경험은 민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연습은 침묵의 연습이 아니다. 이는 마음을 믿는 연습이다. 지금의 나를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오해받을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을 내려놓는 첫 단계로 본다. 집착은 항상 말을 필요로 한다. 내려놓음은 말이 없어도 가능하다.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줄어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된다.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도, 미래의 평가를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때 말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나오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올바른 말의 상태다. 이 장에서 다루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사용하는 말이다. 오해를 줄이고 싶고, 성실해 보이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나오는 말들이다. 그러나 불교는 의도보다 결과를 본다. 그 말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긴장하게 만드는지를 살핀다. 만약 말을 한 뒤에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면 그 말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말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 말 사이에서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쉰다. 그 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 취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 이 상태는 매우 피곤하다. 마음은 항상 이동 중이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자리에 머무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본다. 이 괴로움은 특별한 불행이 없어도 나타난다. 설명하고 난 뒤 남는 막연한 허탈감,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 말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어지는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다. 설명은 처음에는 안도감을 준다. 말로 상황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설명은 마음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은 그 위를 덮는 야연천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이 드러나고 사람은 또다시 말을 찾는다. 이 반복은 설명 중독으로 이어진다. 설명 중독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을 말에 의존하게 된 상태다. 마음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할 때 사람은 말로 지탱하려 한다. 이때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세세해지고 감정까지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말이 세밀해질수록 마음은 더 연약해진다. 작은 반응에도 설명이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도 다시 말을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이서연은 발표 수업에서 항상 긴 설명을 덧붙였다. 질문을 받으면 요지를 말하기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단순하게 보일까 봐 걱정했고 깊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통해 자신의 진지함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교수와 동기들은 그녀의 말에서 핵심을 놓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반응을 느끼고 더 많은 설명을 준비했다. 서연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발표 전날이면 머릿속에서 설명할 문장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말은 많았지만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말로 자신을 쌓고 있었지만 그 토대는 매우 약했다. 말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을 놓아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을 놓아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말로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못해도 나의 존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신뢰다. 이 신뢰가 없을 때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고정시키려 한다. 변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변명은 잘못을 숨기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두려움은 매우 인간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말로 덮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회사에서 실수를 한 뒤 변명을 늘어놓았던 김민수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어느 순간 변명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빨리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설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말이 줄어들자 그는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책임과 변명을 분명히 구분한다. 책임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변명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다. 책임은 마음을 현재에 두지만, 변명은 마음을 과거와 타인의 평가에 묶어둔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말은 짧고, 변명은 길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달라진다.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온다.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까, 무능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 불안을 견디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억제나 금지가 아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설명하고 싶어질 때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한 박자 쉬는 것. 변명하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의 떨림을 느끼는 것. 이 작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상황은 흘러간다.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될 때 사람은 훨씬 덜 취약해진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 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에 기대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말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사라질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말의 형태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면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흔든다. 그 말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불안이 숨어 있다. 이 불안은 아만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 아만이 말에 스며들 때 사람은 언제 자신을 크게 말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작다고 느낄 때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만의 작동 방식으로 설명한다. 아만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또한 아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 두 마음은 모두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말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은 겉으로 보면 자신감처럼 들린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고 성과를 부각시키며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들은 마음의 균형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정말로 안정된 마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가 박지호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성공 경험을 자주 언급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들과 일했고,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스스로를 당당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실제로도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언제나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말을 할수록 어깨가 올라가고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지우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꼈다. 그 불편함은 다시 말로 이어졌다.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른 성공 사례를 덧붙였다. 그는 그 과정을 스스로는 잘 알지 못했다. 다만 대화가 끝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남았다. 불교에서 보면 그의 말은 자신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말이었다. 아만에서 나온 말의 특징은 비교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말 속에는 언제나 기준점이 존재한다. 나는 이 정도는 해봤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 나는 평범하지 않다는 표현들은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아래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작동할 때 사람은 가장 불안해진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괴로움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이나 우월함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두 상태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자신을 크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끊임없이 자신을 측정하고 있다. 그 측정은 말로 이루어지고 말은 다시 마음을 조인다. 그래서 아만의 말은 점점 더 많은 말을 요구한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은정은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여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 누가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면 자신이 맡았던 부분을 덧붙였다. 그녀는 공정함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했다.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 자신이 돋보일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은정의 마음은 점점 피로해졌다. 말은 전략이 되었고 대화는 무대처럼 느껴졌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녀는 말로 자신을 세우려 했지만 그 말은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유지시켰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은 잠시 마음을 부풀릴 수는 있어도 그 부풀림은 오래가지 않는다. 바람이 빠지면 마음은 더 작아진다. 아마는 말뿐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작동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나 말로 표현될 때 아마는 가장 분명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의 기회로 본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아만을 직접 겨냥하는 질문이다. 자신을 크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 충동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억누름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든다. 대신 그 충동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 말이 빨라지려는 기운, 상대의 눈빛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자신을 지키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말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니다. 겸손은 자신을 말의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다. 자신을 낮춘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아만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겸손은 말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이다. 이때 말은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존재한다. 박지우는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한 모임을 마쳤다. 그는 처음에는 불안했다. 자신이 존재감 없이 지나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그날 대화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말이 줄어들자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도 함께 줄어들었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쉽게 상처 입히는 말이다. 그 말은 언제나 비교와 평가의 세계로 마음을 끌고 간다. 그 세계에서는 잠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불교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말로 자신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길이다. 이 장에서 다루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려놓기 더 어렵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마음의 흔적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말이 주는 피로를 느낄 수 있다. 피로를 느끼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말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흔들까? 이 말은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망어가 숨어 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 통제하려는 마음과 망어의 또 다른 얼굴. 사람은 언제 단정적으로 말하는가? 대개는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울 때다. 상황이 모호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단정의 언어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안정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본다. 단정은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위에 야은 확신의 껍질을 덮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은 겉으로 보면 자신감처럼 들린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표현은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불교에서 통제하려는 마음은 집착의 또 다른 형태다. 결과를 미리 규정하고 흐름을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괴로움을 낳는다. 주부 이수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주 단정적인 말을 했다. 상대가 인사를 짧게 하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연락이 늦으면 무시당했다고 결론 지었다. 그녀의 말은 빠르게 단정으로 이어졌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다. 이 말들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명확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마음을 점점 더 굳게 만들었다. 수대의 단정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해졌고 단정이 깨질 때마다 더 큰 혼란을 느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말로 불확실함을 통제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의 특징은 유연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번 내린 결론은 마음을 닫아버린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이미 만든 이야기와 맞추려 한다. 이 과정에서 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경직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견해에 집착하는 상태로 본다. 견해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오세훈은 회의 자리에서 항상 명확한 결론을 요구했다. 애매한 상황을 싫어했고 불확실한 가능성에 머무르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빠르게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을 단정적으로 말로 표현했다. 그의 팀은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줄어들었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세훈의 단정적인 말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팀원들의 마음을 조였다. 누구 다른 가능성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결론에 맞추어 생각하려 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그의 말은 흐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막은 것이었다. 단정은 질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의 공간을 없앤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본다. 이 가르침은 단정의 언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조건은 늘 변하고 상황은 고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단정으로 마음을 고정시키려 한다. 이때 말은 무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도구가 된다. 무상을 거스를 때 고통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은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면 그 의도에 맞게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을 이끈다. 이 과정에서 오해는 사실처럼 굳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어의 미묘한 형태로 본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은 어느 날 자신의 단정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차렸다.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해석은 곧바로 말이 되었고 마른 감정을 불러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 흐름을 바라보았다. 단정이 올라오는 순간 마음에는 두려움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 두려움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단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보는 것이다. 단정은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억지로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알아차림은 단정을 약하게 만든다. 말로 확정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어떤 긴장이 일어나는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말의 힘은 줄어든다. 확실하지 않음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다. 결과를 고정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는 태도는 용기를 요구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의 한 형태로 본다. 지혜는 언제나 단정적이지 않다. 지혜는 열려있다. 열려있는 마음에 서는 말도 부드러워진다. 오세오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이 틈을 침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회의에서 결론을 미루는 연습을 했다.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그대로 인정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의 말이 조금씩 늘어났다. 다양한 가능성이 오갔고 그의 마음도 덜 긴장되었다. 단정하지 않아도 상황은 흘러간다는 경험이 쌓이자 그는 이전보다 덜 흔들렸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하는 말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정이 깨질 때 마음은 다시 불안해진다. 불교는 이 반복을 멈추는 길을 제시한다. 확실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길이다. 이 길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대신 침묵 속에서 마음이 자리를 잡는다. 이 장에서 다루는 말은 매우 일상적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말이 마음에 남기는 흔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흔적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정 대신 질문을, 확신 대신 관찰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말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말이 줄어들고 단정이 느슨해질 때 사람은 침묵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 말이 줄어들 때 드러나는 침묵의 진짜 얼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불편해한다. 말이 멈추는 순간 마음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로 공간을 채운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말하고 확실하지 않아도 말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끊임없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본다. 침묵은 위험한 공백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온다. 이전에는 말로 가려져 있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은 다시 말을 하고 싶어진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안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외부의 지지 없이 서려고 할 때 나타나는 흔들림으로 본다. 정하늘은 사람들과 있을 때 항상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이어가던 사람이었다. 대화가 끊길 것 같으면 농담을 던졌고 어색해질 것 같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침묵이 오면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그 침묵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두어보기로 했다. 처음 몇 초는 견디기 힘들었다. 심장이 빨라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계속되자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 상대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대화는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다. 하늘은 말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말이라는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았고 그 결과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경험을 한 것이다. 침묵은 무관심과 다르다. 무관심은 마음이 닫힌 상태지만 침묵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다. 말이 없을 때 사람은 더 잘 듣게 된다.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응도 더 또렷하게 느낀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정념에 가까운 상태로 본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태도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느려진다. 말은 생각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빠를수록 감정은 쉽게 과열된다. 반대로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이때 사람은 이전보다 덜 상처받는다. 상처를 주는 말이 줄어들고 상처를 받는 해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갈등을 자주 겪던 서지호는 자신의 말이 항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설명하려고 할수록 오해는 늘어났고 해명할수록 불신은 깊어졌다. 그는 어느 순간 말을 줄이기로 했다. 모든 것을 바로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남겼다. 처음에는 오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 중 상당수는 저절로 사라졌다. 말로 억지로 풀려 했을 때보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로 본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문제는 스스로 약해진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가볍게 던지던 말이 이제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은 자연스럽게 더 조심스럽고 진실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규칙을 외워서 지키는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과한 말이다. 김소연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침묵을 연습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했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판단했다. 그러나 말을 줄이자 가족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더 잘 느끼게 되었다. 말로는 불평처럼 들렸던 표현 속에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반응도 달라졌다. 침묵은 갈등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나 갈등을 키우는 불필요한 말들을 제거한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갈등은 조건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말은 갈등을 오래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보다
괴로움에 집착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 말은 그 집착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도구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말로 주도권을 잡지 않고 존재로 함께하는 태도다. 이 태도에서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취약함도 함께 줄어든다. 취약함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려 할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불교 수행에서 침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다. 외부 향하던 에너지를 내부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말에 의존해 왔는지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의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다. 침묵 속에서는 비교도 줄어든다. 비교는 말이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누가 더 말했는지,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지, 누가 더 돋보였는지를 따지게 된다. 말이 줄어들면 비교의 기준도 흐려진다. 이때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킨다. 이 장의 핵심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 나오기 전의 상태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말이 선택이 된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된다. 선뜻된 말은 상황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이 침묵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이어진다.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말의 기준을 다시 보게 된다. 어떤 말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말이 마음을 보호하는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 분별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의 출발점이다. 말을 고르기 시작할 때 마음은 보호받기 시작한다. 바른 말은 규칙이 아니라 태도다.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없게 된다. 말이 나오기 전에 공백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그 공백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 공백 속에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 이 공백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이 올라오는지를 먼저 보는 태도다. 사람들은 흔히 바른 말을 도덕적인 규칙으로 이해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의 핵심은 결과에 있다. 이 말이 마음을 더 얽어매는가 아니면 풀어주는가를 보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을 남긴다. 김태호는 자신의 말이 늘 옳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논리적이고 정확했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대화는 효율적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았다. 틀린 말은 거의 없었지만 상대의 마음을 고려한 말도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른 말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 그 말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진실과 자비가 분리되지 않는다. 진실하지만 거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드럽지만 왜곡된 말은 혼란을 남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담는 것이 바른 말이다.
태우는 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다. 이전에는 생각이 곧바로 말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여유가 생겼다. 그 여유 속에서 그는 이 말이 상황을 더 열어줄지 닫아버릴지를 살폈다. 말의 속도가 느려지자 대화의 방향도 달라졌다. 바른 말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 꼭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대개 불안해서 나온다. 침묵이 어색해서, 자신이 빠질까 봐, 통제력을 잃을까 봐 나오는 말이다. 이 말들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마음의 불안을 잠시 덮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은 가족 모임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다. 갈등이 생기면 바로 개입했고 모두를 이해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종종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갈등은 잠시 불편했지만 이전보다 빨리 가라앉았다. 그녀는 말이 없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다. 불교에서 말의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다.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다. 마음이 급하면 말은 거칠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많아진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말은 간결해진다. 간결한 말은 오해를 줄이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바른 말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내려놓을 때 더 잘 나온다. 설득하려는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있다. 그 결론에 맞게 말을 조정하게 된다. 이때 말은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흐름을 따르는 태도를 중시한다. 흐름을 따르면 말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나온다. 정우성은 연인과의 대화에서 늘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다. 상대는 공감을 원했지만 그는 답을 주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말을 줄이고 듣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졌다. 그는 말의 목적이 항상 문제 해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른 말은 듣는 이를 중심에 둔다. 그러나 그 중심은 상대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은 동의와 다르다.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말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말을 고른다는 것은 자신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이 보호는 점점 마음의 여유로 이어진다. 불교 수행에서 바른 말은 계율의 일부이지만 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이다. 말이 줄어들고 말의 질이 바뀔 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접 느낀다. 이전에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말이 지나가도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흐름은 다시 관계의 깊은 층위로 이어진다. 바른 말이 일상에 스며들 때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공간이 된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취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다. 숨길 것이 줄어들수록 말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말이 바뀌면 관계의 결도 달라진다. 경쟁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진짜 연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이 품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관계의 결을 결정한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관계의 괴로움이 말에서 시작되어 말로 유지된다고 본다. 그래서 말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많은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 위에 놓여 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에 대한 비교가 대화 속에 스며 있다. 이 경쟁은 노골적이지 않다. 사소한 말투, 반응의 속도, 이야기의 방향 속에 은근히 드러난다. 이때 말은 소통이 아니라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가 된다. 한지민은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피곤함을 느꼈다. 웃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떠올려 보았다. 농담 속에 비교가 있었고 경험을 나누는 척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말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암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보다 앞서거나 적어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말에 쉽게 묻어난다. 그래서 관계에서 괴로움을 줄이려면 말에서 이 경쟁의 기운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지민은 어느 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비슷한 경험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충동을 잠시 두고 그냥 들었다. 대화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어색하지 않았다. 친구의 말은 더 깊어졌고 지민의 마음도 편안해졌다. 경쟁이 줄어들면 말은 비교를 멈춘다. 비교가 멈추면 관계는 수평이 된다. 누가 위고 아래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만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 없는 만남이라고 본다. 집착이 없을수록 만남은 가볍고 진실해진다. 가족 관계에서도 말의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든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말로 반복된다. 과거의 말이 현재의 말에 섞이고 현재의 말이 미래의 상처를 만든다. 이때 말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은주는 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말은 늘 같은 패턴이었고 은주는 그 말에 자동으로 반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반응을 바꾸지 않고 말 자체를 줄여보기로 했다.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말만 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바꾸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업을 보라고 한다. 말은 가장 빠르게 업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달리하면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다시 관계를 바꾼다. 이 변화는 작지만 누적된다. 연인 관계에서도 말의 결은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말이 오가지만 그 말들 중 상당수는 불안에서 나온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말이 된다. 이 말들은 상대를 가까이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정민과 수아는 자주 대화를 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말은 많았지만 듣는 시간은 적었다. 정민이 말을 줄이고 수아의 말을 바로 해석하지 않기로 했을 때 관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서로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불교에서 관계의 깊이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침묵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이미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말이 줄어들면 기대도 함께 줄어든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든다. 이 단순한 흐름이 관계의 괴로움을 크게 낮춘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가래의 한 형태로 본다. 가래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말의 변화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수행이다. 말이 바뀌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다시 나를 바꾼다. 이 순환이 부드러워질수록 관계는 싸움의 장이 아니라 함께 쉬는 공간이 된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로 이어진다. 말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말에 의해 자신을 규정해 왔는지를 보게 된다. 그 규정이 풀릴 때 취약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성으로 남는다. 취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이 자아를 규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자유. 사람은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들이 모여 하나의 자아를 만든다. 이 자아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한번 규정된 자아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 규정과 어긋나는 순간 불안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자아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으로 본다. 말로 만들어진 자아는 매우 취약하다. 누군가 그 말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순간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은 더 많은 말로 자신을 보강하려 한다. 설명이 늘어나고 변명이 붙고 비교가 따라온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윤서준은 자신을 솔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그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고 그 솔직함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주 후회했다. 말한 뒤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자신이 과하게 드러났다는 느낌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함이라는 말로 자신의 충동적인 표현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솔직함도 집착이 될 수 있다. 솔직해야 한다는 이미지에 집착하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말을 내보내게 된다. 이때 말은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구속이 된다. 진정한 자유는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에서 온다. 서준은 어느 날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말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지켜보았다. 말하고 싶은 욕구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느껴보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해받기 싫은 마음, 자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취약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취약함을 조건 지어진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본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영향을 받고 완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말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단단해진 말은 마음을 보호하지 못한다. 말이 자아를 규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고 오해받아도 즉시 바로잡으려는 충동이 약해진다. 이때 생기는 여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흠에 대한 신뢰, 인연에 대한 신뢰다. 기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 자신의 성향, 가치관, 경계를 미리 설명해야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상대가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대로 두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은 오해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오해는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렸고 어떤 관계는 설명이 없어도 유지되었다. 그녀는 말로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을 때 관계가 더 유연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는 자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통찰이다. 말로 규정한 나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말에 덜 집착하게 된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취약함은 위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각이 된다.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쓰던 말들이 사라지면 사람은 오히려 더 진솔해진다. 방어가 없기 때문이다. 방어가 없을 때 나오는 말은 적지만 깊다.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담담하게 드러낸다. 이정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농담을 덧붙였다. 진지해지면 약해 보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농담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했다. 예상과 달리 상대는 그를 낮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그는 취약함을 가리는 말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교에서는 진실한 말이 항상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때로는 적은 말이 더 진실하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상태는 더 잘 전달된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다. 말이 자아를 규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다. 이 자유 안에서 취약함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성으로 자리 잡는다. 이 흐름은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진다. 말이 줄어들고 자아의 규정이 느슨해질 때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그 시선 속에서 말은 더 이상 취약함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 말이 지혜의 통로가 될 때 붓다가 가르친 말의 끝은 침묵이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믿음 자체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말은 세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그대로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늘어난다. 해석이 늘어날수록 현실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붓다는 이 간극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다. 붓다가 강조한 것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보는 일이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면 삶은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삶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취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존재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에만 한다고 생각한다. 명상할 때, 책을 읽을 때, 사찰에 갈 때만 수행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 있다. 특히 말은 가장 자주, 가장 즉각적으로 업을 만든다. 그래서 말은 수행의 중심에 놓인다. 최은호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자동으로 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인사처럼 던진 말, 습관적으로 맞장구친 말, 필요 없이 덧붙인 말들이 많았다. 그는 그 말들이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마음이 없는 말은 에너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고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 말이 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조건이 있다. 그 말이 침묵을 통과했는가 하는 질문이다.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은 반사에 가깝다. 반사는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는 말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을 더 소모시킨다. 불교에서 붓다는 종종 질문을 받았음에도 침묵으로 답했다. 이는 회피가 아니었다. 질문이 잘못된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말로 답하는 순간 질문자의 집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집착을 끊는 방식이었다. 이 침묵의 태도는 일상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다. 모든 감정에 즉각 반응할 필요도 없다. 이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삶에서 훨씬 덜 소모된다. 소모가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한서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를 떠올려 보았다. 그 시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말이 적었다. 사람을 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녀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이해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보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고통이 더 크다고 본다. 이해받으려는 마음은 늘 상대를 기준으로 자신을 조정하게 만든다. 이 조정은 끝이 없다. 말은 그 조정의 가장 앞선 도구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면 조정도 함께 줄어든다. 말이 지혜의 통로가 될 때 그 말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해가 적은 방향을 선택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해를 줄이려는 태도다. 말에서 해가 줄어들면 관계에서도 해가 줄어든다. 지혜로운 말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 강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여운은 오래간다.
여우는 상대의 마음에서 스스로 작용한다. 이것이 설득과 다른 점이다. 설득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만 지혜는 시간을 허용한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는지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남아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괜찮았는지가 중요해진다. 붓다의 가르침은 결국 이 지점으로 향한다. 말은 도구일 뿐이며 목적이 아니다. 말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말에 끌려다닌다. 말이 도구로 돌아올 때 사람은 다시 삶의 주인이 된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단순하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 기준은 어렵지 않다. 말을 하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무거워졌는지를 느껴보면 된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취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숨길 결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는다. 이 상태에서 말은 더 이상 상처의 시작이 아니다. 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붓다가 말로 가르치고 침묵으로 완성한 길이다.